오늘은 부인과 중에서도 부정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정출혈은 이제 생리가 할 때가 아닌데 피가 비치는 경우, 그럴 때를 부정출혈이라고 하는데,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 있으신가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여기고 뭔가 큰 질환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자궁출혈이라고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정상 자궁출혈은 자궁출혈의 빈도나 양이 정상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월경간에 출혈이 있을 경우, 월경이 7일 이상 오래 지속이 되거나, 혹은 주기가 3주 이하로 굉장히 짧게 일어날 때, 출혈이 일어날 때, 또는 월경량이 80ml 이상일 때를 자궁출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국제산부인과학회의 2011년도 정의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이 길거나 양이 많거나 너무 자주 하거나 이렇게 좀 광범위한 경우를 자궁출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 자궁출혈의 원인은 시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사춘기 이전에는 질염이나 상처 혹은 이물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대체로 무배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호르몬은 계속 자궁에 작용을 해서 자궁 내막은 두꺼워지고 있는데 배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고요. 혹은 임신 호르몬제, 혈액응고 이상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임기에는 대체로 이제 임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호르몬제 혹은 자궁근종, 자궁내막 폴립 이런 질환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임기 때는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 자궁근종이나 폴립 이런 이상이 있을 때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거를 배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이상에 의해서도 생기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출혈 과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경기 때는 폐경 이행기나 혹은 폐경 이후에는 자궁내막의 병변이나 자궁내막 병변 중에서 내막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축성 질염, 호르몬제. 그래서 이 내막 병변, 내막암을 포함한 자궁내막 병변이나 위축성 질염, 호르몬제가 각각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종양들도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먼저 한번 고려해봐야 될 상황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출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오히려 6개월 이상 오래 출혈이 좀 지속됐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을 경우에 빈혈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돼요. 혹시나 어지럽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창백해진다든지 피로감이 심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빈혈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청소년기 이전에 자궁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로 혈액응고 질환의 그 진단을 받는 확률이 5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조금 혈액응고 기전에 이상이 생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간과할 수가 없게 되고, 혹시 호르몬제를 드셨을 때 출혈이 생기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자궁출혈이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희임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오히려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출혈이 또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먼저 고려를 해보고 다른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임기에 출혈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원인 질환을 배제해 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은 질환은 아니지만은 임신이 가장 출혈을 일으키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배제를 하게 되고, 임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혹시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호르몬제도 복용한 적이 없다 하면은 전신적으로 계통적인 문제가 있는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혈액응고 질환 이런 등등의 전신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먼저 치료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기 질환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궁경부에 폴립이나 혹은 이형성증, 자궁근종 혹은 자궁경부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혹은 임신이 있는 경우, 자궁에 임신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도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배제하고 이상이 없다, 그 질이나 자궁 혹은 그 산도에 이상이 없다 하면은 기능성 출혈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기능성 자궁 출혈의 경우에는 순전히 내분비 이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의 의과대학에서 2013년도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자궁내막의 조직 생검을 해봤을 때 이제 다른 여타 질환들을 배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생식기 질환이 없이 내분비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능성 자궁출혈이 생기는 케이스가 무려 8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출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능적 자궁출혈로 인해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경기에 이제 생리를 끝나고 생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경우에 출혈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완경 이행기에는 자궁내막 이형 증식증이라고 하는 질환의 확률이 2~3%에 달합니다. 이거는 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완경기 이후에는 이 이형 증식증의 확률이 3~4%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폐경기에는 자궁내막 암의 확률도 2~3%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출혈이 있으실 때는 조금 더 조심해 보셔야 되고, 특히나 45세 이상의 약물 치료에 출혈이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자궁내막암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혹은 자궁내막암에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꼭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조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생리혈이 지연 배출된 경우에, 그러니까는 생리가 다 끝났는데 계속해서 검붉은색 피가 조금씩 계속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자궁근이 이렇게 수축 이완되는 힘이 약해서 생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생리혈이 나오는 게 지연돼서 그런 거니까 자궁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한약을 써주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란혈일 경우 생리 중간중간에 조금씩 피가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피가 비치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몸이 좋아지면 없어지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성교부 출혈도 이제 외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나 조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체중 변화나 혹은 과격한 운동 혹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거나 혹은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생활 습관만 조금 교정을 해주셔도 바로 출혈이 멎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자궁 근육에 힘이 약한 경우에는 그걸 좀 더 강화시켜주는 한약을 쓰고, 유산이나 혹은 수술로 인해서 어혈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배출시켜주고, 또 내분비 축이 기능이 좀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한약을 쓰면 또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하복부에 생식기 쪽을 주관하는 경락에 약침을 투여해주는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가 비쳐야 될 때가 아닌데 피가 비치면 많이들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치료하면은 또 금방 좋아지실 수 있는 경우가 부정출혈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주변에 있거나 본인이 겪으셨을 때 어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까요?